이번 일본의 지진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일본은 결국 저의 예측대로 될 것입니다. 미국 명문 대학교의 교수가 던진 폭탄 선언. 일본의 지진 패턴에서 발견된 불길한 징후가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본 도쿄대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워커 교수입니다.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도쿄대 지진연구소에서 특별자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미야자키 지역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100년에서 150년마다 찾아오는 거대한 재앙, 난카이데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연이은 태풍의 위협은 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저 역시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모니터 앞을 지키며 일본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연구소에서 포착한 데이터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관측과 분석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특히 한국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바로 옆 나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일본의 지진이나 태풍 소식은 늘 꽤나 관심이 가는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진 등의 피해 발생 시 한국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테고, 또는 과거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은 자연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이 흔들렸습니다. 규모 5.1의 지진이었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많다 보니 겨우 5.1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잠을 깨며 선반의 접시나 책장에 책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라면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도쿄의 중심부까지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연일 계속되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조차 밤잠을 설치며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이 직면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일본과 한국, 어쩌면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긴박감을 느끼는지, 왜 한국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지난 9일엔 도쿄 서쪽 가나가와현에 규모 5.3, 10일에는 홋카이도 해역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주변국으로 지진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6일에는 대만 동부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1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는 규모 7.0의 거대 지진이 쓰나미 경보를 울렸습니다. 불의 고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공포영화의 대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불의 고리를 아십니까? 이는 단순한 지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곳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여 이곳에 분포된 활화산과 휴화산은 전 세계 75%나 되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이죠. 이제 일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우선 이 난카이 대지진은 난카이 해곡 즉 난카이 트로프라 불리는 해저, 협곡에서 발생하는 거대 지진을 말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도쿄 남쪽의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에 이르는 일본 동해안의 수심 4,000m에 형성된 길이 900km의 거대한 해저 협곡을 말하는데, 이는 태평양의 지각판 중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의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생긴 단층입니다. 이 해곡은 매년 7cm 정도씩 움직이는 필리핀판의 섭입 과정에서 누적되는 음력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1300년 동안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12차례나 발생했는데, 특히 1707년 발생한 규모 8.7의 호에이 대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경험했던 최악의 지진이었습니다. 1944년과 1946년의 연속 지진은 5만 채가 넘는 가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다음 난카이 대지진의 출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재앙이 일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예보가 아닙니다. 인류의 존망이 걸린 최대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본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내 90% 발생 확률 인류 최대의 재앙이 다가온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할 내용은 공상과학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예측한 일본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2018년 일본 문부성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내 80에서 90%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 확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30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는 모습을, 3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을, 200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경제적 손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천조 원. 아니, 어떤 전문가들은 1경 이상의 피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km나 떨어진 제주도와 한국 남해안까지 이 재앙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 끔찍한 재앙이 난카이 트로프의 지진 위험을 더욱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충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일본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밑에서 땅이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파멸적인 난카이 대지진.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이 재앙은 일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30년 내 발생 확률 90%. 이 숫자는 일본의 미래를 향한 선고문과도 같습니다. 필리핀판은 멈추지 않고 일본의 땅 밑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일본을 조여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일본의 과학기술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각판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지진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폭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폭발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일본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일본과 일을 하고 있기에 일본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일본은 과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19년 일본 기상청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정확한 예보로 인한 혼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은 이 작은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를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미야자키현의 규모 7.1 지진 후 2시간 30분 만에 발령된 임시경보. 이것이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은 과연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일 당신의 예측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발령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 이는 마치 운명의 신과 벌이는 체스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은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패배가 곧 승리였습니다. 차라리 예보가 틀리고 지진이 오지 않는 편이 낫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일본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날의 기억이 저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미야기현 세계 최대 규모의 10m 방파제. 일본의 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그날. 6m의 쓰나미 예보는 일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 닥친 것은 10m가 넘는 죽음의 파도였어요. 미야기현에서는 지진 이후 약 6m 정도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마을에 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은 그곳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10m짜리 방파제를 믿고 6m 정도의 쓰나미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일본 당국에서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쓰나미의 높이가 10m 이상이라고 재차 발표했으나 이때는 이미 쓰나미가 거의 도착한 상황이라 늦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을에 긴급 안내방송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내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방재청사의 직원이었던 엔도 미키 씨였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살로 결혼한 지 겨우 8개월 된 신혼이었죠.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자 안내방송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대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빠르게 피신하는 대신 목숨을 걸고 방송을 했던 것인데요. 10m 높이의 방파제도 가뿐히 뛰어넘은 쓰나미는 단숨에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고 쓰나미는 해안에서 500m 떨어진 방재청사 건물을 향해서도 무서운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당시 높이 12m 방재청사 옥상으로 엔도 미키 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흔적도 없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엔도 씨가 끝까지 안내방송을 했던 방재청사 건물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무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피신을 포기하고 하였던 엔도 미키 씨의 대피 방송은 많은 생명을 살린 천사의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센다이의 중학교. 작은 마을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던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복도에 가득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그 순수한 웃음을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의 눈동자에 깃든 슬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잃어버린 청춘, 무너진 꿈,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 이것이 바로 재난이 일본에게 남긴 잔인한 현실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엔도 미키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본인들의 귓가에 맴돕니다. 대피하세요.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센다이 중학교의 빈자리들은 일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미래, 일본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외침 아닐까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일본은 이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적이 일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경고한 액상화 현상. 이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슬프게도 일본의 현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그 기반이 갑자기 물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집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지진의 좌우 흔들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발밑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액상화 현상, 이는 일본이 알던 지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공포입니다.
일본, 세계 최고의 내진 기술을 자랑하던 나라조차 이 현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몇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어막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짓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지식, 기술, 그리고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해변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파도가 밀려오고 빠지면서 발 아래 모래가 변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즐거운 추억이 실은 일본 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의 전조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액상화 현상. 일본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이 무서운 적을 이제야 일본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이 갑자기 죽처럼 변해버린 땅 위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하지만 일본에겐 내진 설계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일본이 알던 지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내진 설계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그 기반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님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 끔찍한 재앙들은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그 피해가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무려 9,680곳에서 액상화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본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한번 터지면 일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무서운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역사의 중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은 일본에게 있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한국인들 마음이 쉽게 풀리실 리 없습니다.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독도 영토 수호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당연히 한국 땅인데 청원까지 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본이 시도 때도 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위안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영 시원찮아요. 말로는 사과한다 어쩐다 하면서 정작 피해자들 앞에서는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 이 와중에 해저터널 얘기까지 꺼내고 있으니 한국인들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과거사요? 그거야말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등. 일일이 꼽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한국인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요? 난카이 대지진으로 일본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참 뻔뻔하기 짝이 없네요.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까? 그동안 한국인들 마음에 지진을 몇 번이나 일으켰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나 봅니다. 한국인들 가슴에 일으킨 지진의 규모는 얼마나 컸을 것 같습니까? 일본이 진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말로만 반성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도 조금은 마음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한국인들 분노와 불신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진 때문에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요. 이거 정말 어이가 없군요. 입장을 바꿔보면 금방 깨달을 텐데 말이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동정을 바라나 봅니다. 지진이 오든 말든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나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요? 도와줄 나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과거의 업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한국은 지진 피해 없이 안전하길 빕니다. 한국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일본 최대의 위기를 불러온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